나와. 안녕하세요. 보독포텐의 로딕입니다. 그리고 나 106화예요. 하이. 네, 저희가 이번에 제11회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에 방문했는데요.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후원한 체험형 보드게임 전시회라고 합니다. 뭐 두 분께서는 보드게임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해요. 친구들이랑 많이 했었고, 근데 잘 알지 못해요. 더 많이 알아주세요. 저는 모임을 좀 많이 해서 모임 많으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거든요. 유명한 게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보드게임 체험 박람회 제11회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대표 보드게임 3개를 체험하고 우리 로딕과 빅뉴카님과 슈님이 각각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맨 먼저 첫 번째로 체험할 보드게임은 코리아 보드게임제 5분 마블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작품은 오븐 마블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마블 캐릭터가 되어 다양한 빌런들을 무찌르는 게임인데요. 오븐 마블 말 그대로 5분 안에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임이고요. 우선 저희가 간단하게 게임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마블 캐릭터들이 총 10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10장 중에 원하시는 캐릭터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각 캐릭터마다 특수 능력이 있고 그 아래 특수한 카드들이 있으니 이걸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판이 있는데 이 판들은 빌런들을 나타내는 판들입니다. 지금 현재 빌런 옆에 보스라고 써있고 옆에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넘버링은 난이도를 뜻하는 거고요. 이 넘버링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어떤 난이도를 선택할지는 직접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1단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총 6단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들고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빌런 카드입니다. 이 보스 카드 아래에 보면은 이제 카드 모양이 있고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카드 모양의 숫자만큼 추가를 해서 무찔러야 되는 적들의 하수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카드는 위기라는 카드입니다. 이 위기라는 카드는 플레이어들에게 함정 카드 같은 존재인데요. 이 카드는 이 빌런 카드와 섞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들 수만큼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에 어렵게 하고 싶으시다면 한 장이 아닌 2장씩 추가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자원 카드입니다.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빌런 또는 이제 하수인들을 처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카드들이고요. 이 카드들을 전부 다 사용했을 시에는 게임 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작이 안 됐어요. 2, 1. 오케이. 짠. 두 번째 거. 없어요? 없어요? 잠깐, 저 3장을 버릴 테니까 한 분이 3장 가져가세요. 한 분이 미국사님 3장 가져가세요. 오케이. 도망가는 거. 없는데? 일단 3장을 버릴게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거. 한 분이 지금 3장 가져가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3장을 버릴 거야.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뭐 1분이 벌써 있구나. 위기, 모든 카드를 버립니다. 모든 카드 다 버리세요. 주먹, 도망가는 거 2개 하고, 도망가는 거 2개 끝. 뭐야? 하고, 도망가는 거 2개. 하나만 더. 이거 돼야지. 예. 쫓는 거. 카드. 위기. 아무나 부상을 입습니다. 카드 한장 제거 있어요. 오케이, 굿. 눈옆에 가져가겠다. 주먹 아니었어? 주먹 드릴게요, 주먹. 일단 기억이야. 오케이. 보스. 일단은 요거. 하나 더. 끝. 잘한다. 네, 제가 조금 전에 플레이한 5분 마블 게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자면 5점 만점에 3점인데요. 캐릭터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좋았던 점은 마블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과 도형 맞추기처럼 간단한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5분 마블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 중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하기 전에는 굉장히 단조로운 게임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플레이를 해보니까 좀 더 팀 간의 협력과 그리고 내 캐릭터의 특성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플레이가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인 게임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평점은요 4점.
4점이고요. 이 게임은 파티클 위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연말 파티 같은 데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자비스로 시간 재는 게 있는데 좀 짧게 느껴진다는 점, 게임을 하다 보면. 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자, 그럼 우리 오덕포텐 보드게임 체험단이 두 번째로 체험할 게임은 조엔의 스페이스 X입니다. 스페이스 X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포켓볼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알까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게임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알 치기 위한 타격알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넣어야 될 4가지 색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넣어야 될 흰공, 마지막으로 넣어야 될 검은 알이 이렇게 있습니다. 게임의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서는 뭐 가위바위보로 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반사판을 튀겨서 가장 중앙에 가까이 온 사람이 먼저 선으로 잡아도 되고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순서를 정하신 다음에 먼저 선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께서는 이 타격알을 S자 표시되어 있는 곳 중에 마음에 드는 곳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중앙에 뭉쳐 있는 거를 깨주시면 되십니다. 깼을 때 처음에 들어간 색깔, 뭐 지금 제가 예시로 녹색을 넣었습니다. 녹색을 넣었으면 이 녹색이 본인이 지속적으로 넣어야 될 알이고요. 네 색깔을 총 4가지를 다 이렇게 넣어서 뱅킹에 넣어서 수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다 모았다 그렇다면은 흰색 알 보이시죠? 흰색 알을 무조건 방해물이거든요. 이걸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검은색 알까지 넣어주시는 분께서 이기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상대편이 4개를 다 모은 상태에서 제가 흰색 알을 먹었다면은 상대방은 굳이 흰색 알을 딸 필요 없이 검은색 알만 노리시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검은색 알을 마지막으로 넣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그러면 가위바위보. 먼저 이렇게 넣어야 이거 제가 깨야 되는 거군요. 아하. 일단 오히려 저거 바로 노리는 게 좋죠. 괜찮아요. 아주 초반이잖아요. 일단 건드리셨습니까? 저는 오케이 파란색을 바로 하고 일단은 뭐라고? 내려놓고. 빨간색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근데 흰색이랑 검은색을 미리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먼저 다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고. 녹색. 되었습니다. 뭐라도 하나쯤은 하겠지.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를 오케이! 제 생각에는 조금 벽에 튕겨서 넣는 럭키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웬일이지? 본인이 넣고 웬일이시라고 하시면은 그렇지야. 아싸! 아이고. 컨셉 촬영을 이렇게 한다고? 게임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자면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몸치인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가까운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을 만큼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스포츠 게임이지만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플레이해본 스페이스X는 5점 만점 중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까기와 포켓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정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명이서 다 같이 즐겁게 플레이해볼 수 있는 게임으로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이 게임의 점수는 4점? 좀 짠가요? 게임 정말 재미있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왜 4점이냐 하면 조금 쉬운 게임이어서 누구나 좀 진입장벽이 낮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체험할 보드게임은 아직 출시 직전인 화제의 보드게임 행복한 바오밥의 익스펜시티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체험해볼 게임은 익스펜시티라는 게임입니다. 나만의 건물을 세워서 더 많은 점수를 가지는 게 목표인데요. 타일을 세워 나의 건물을 올릴 수 있고 그 옆에는 특수한 카드를 둬서 더 많은 점수를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현재 와디제에서 10월 말부터 펀딩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현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주소 확인 가능하십니다. 먼저 자기만 보세요. 뽑아서. 가차의 재미. 자, 게임의 목적은 점수입니다. 점수를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구역 타일 한 장 놓기 1번부터 두 번째 건설하기, 세 번째 빌딩 완성하기, 네 번째 계약 완성하기, 다섯 번째 구역 타일 보충하기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구역 타일 하나 놓기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나눠드린 두 장의 타일이 있죠. 타일 중 하나를 원하는 면에 붙이면 되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못 붙여요. 또는 이렇게는 못 붙여요. 항상 면에 다 맞게. 그 다음 사람은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받을 건데, 자, 기본적인 이런 타일 말고 상업 타일과 주거 공간의 타일이 있습니다. 주거 공간의 타일이고 상업 공간의 타일입니다. 주거 공간의 타일, 기본적으로 건물, 이 두 개의 타일은 붙이는 순간 내 건물을 하나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내가 건설 중인 땅입니다. 건설하고 있어요. 물론 다음 턴도 왔을 때 또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게임의 목적은 점수라 그랬죠? 점수를 받는 거는 한 층당 완성됐을 때, 완성됐을 때 건물 1층당 1점이에요. 기본. 두 번째 건설하기 액션을 할 거예요. 건설하기 액션은 총 행동을 3회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빌딩을 놓는 것도 1액션이에요. 그리고 내가 빌딩을 저기서 보충받아 오는 것도 하나의 액션이에요. 따라서 처음에는 보통 건물 하나를 짓고 저기서 두 개를 받아오고 끝납니다. 보충을 두 개 받고 3액션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주의할 점. 내가 이번 라운드에 여기 건물을 올렸잖아요. 또 못 올려요. 한 번밖에 안 돼요? 한 곳에는 한 번밖에 못 올려요. 따라서 이번 라운드에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 다음 라운드에 또 뭐 이런 데 지으면서 올린다. 그럼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는 할 수가 있어요. 한 곳에서는 하나의 건물밖에 못 올라갑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1점입니다. 내가 요거를 놨을 때 몇 점 먹냐? 얘는 1점짜리예요. 아, 이걸 올려야지만 완성인 네, 거군요. 완성입니다. 아. 자, 근데 이제 부가적인 타일들이 이런 거 좀 생깁니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 보이시죠? 네네. 얘랑 인접했는데 녹색이 있으면은 플러스 2점이거든요. 따라서 1점 기본에 플러스 한 층당 2점씩 하면은 녹색의 경우. 네, 3점이 되겠죠. 그러면 9점입니다. 9점이요? 한 층당 플러스 2점씩을 해주는 거예요. 아. 1, 1, 1, 3점에 2점, 2점, 2점 더해주면은 3 곱하기 3에서 9점이라고 합니다. 녹색 타일 있죠? 네네. 녹색 타일은 1층에서 3층까지 만들 수 있고요. 네. 상업 공간은 3층 이상부터 3층부터 제한 없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완성 조건이네요. 계약해서 계약 때문에 점수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빌딩을 완성했을 경우 계약 카드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쭉 써있어요. 뭐 성당과 또는 뭐 동시에 뭔가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건 조금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카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왼쪽 위가 점수고요. 높은 걸수록 더 완성하기가 어려워요. 계약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누가 먼저 할지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역 타일 두 개를 받으시고 하나만 가지시고 나머지 하나를 돌려놓으시고요. 꺼낸 것 중에 보면. 네.
그 다음 분에게 순서가 넘어갑니다. 자, 주거 공간은 이게 빌딩 지붕입니다. 이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상업 공간은 그 외에 다른 거를 쓰시면 됩니다. 네. 자, 완성됐을 때 바로 점수 계산을 해요. 자, 얘 몇 점이죠? 1점? 네, 1점 맞습니다. 본인 거 바로 1점 가주세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요? 네, 자. 그렇게. 네, 제가 방금 플레이한 게임 이스펜시티에 대한 제 점수는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직접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그런 것들이 흥미로웠고 약간 아쉬웠던 점은 조금 카드가 조금 더 종이가 훼손되지 않게 조금 튼튼하게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아쉬운 점만 있어서 4점 드렸습니다. 5점 만점 중에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해보니까 아 이거 사고 싶다는 구매욕이 생길 정도로 눈치 싸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요. 카드에 대한 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전략적으로 빌딩을 어떻게 세우냐가 관건인 게임이다 보니 제 개인적 취향으로서는 정말 저격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평점은 5점. 5점 만점이요. 전체적으로 패키지도 괜찮았고 화려하고 좀 아기자기해서 플레이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만족했습니다. 사가고 싶은데 지금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고요. 프로 나오면 꼭 해보고 싶네요. 다시. 제11회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를 이렇게 저희가 다 체험해봤습니다. 총 3가지의 게임 굉장히 즐겁게 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떠셨는지 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랜만에 보드게임 하면서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어요. 아 좋네요. 학생 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웃은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즐겁게 게임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임 원래 다 그런 거죠. 다음에 또 열리는 제12회 서울 보드게임 페스타 역시 체험해봤으면 싶은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예, 그리고 알람 설정, 많은 댓글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12회 때도 그때 만나뵙는 걸 기약하며 다 같이 안녕.